1996년 5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 오비스포. 그날 아침 19살 여대생 크리스틴 스마트가 기숙사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 폴리테크닉 주립대학교 1학년생이었던 크리스틴은 전날 밤 캠퍼스 외부에 위치한 남학생 사교 클럽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한 후 실종되었습니다. 크리스틴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그녀의 친구 마가리타가 가장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평소라면 늦게 귀가할 때마다 들르던 마가리타의 방에 그날 밤에는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 된 마가리타는 친구들과 함께 캠퍼스 주변과 파티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크리스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학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그녀가 여행을 떠났을 가능성이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친구들이 캠퍼스 주변 수색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하고 학생들을 쫓아냈습니다. 2일 후 크리스틴의 룸메이트 크리스탈 켈빈이 주말을 마치고 기숙사로 돌아왔을 때 크리스틴의 지갑과 개인 물품들이 그대로 방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지갑 없이는 외출하지 않던 크리스틴의 행동에 이상함을 느낀 크리스탈은 즉시 다른 친구들에게 알렸습니다. 다시 대학 경찰에 연락했을 때 경찰은 이번에는 부모님께 연락을 취했습니다. 크리스틴의 부모님은 딸이 집에 없고 주말 동안 연락도 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이때서야 대학 경찰은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실종 신고 후 나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경찰은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남학생 사교 클럽에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파티에 참석했던 학생들은 크리스틴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지만 파티가 끝날 무렵에는 잔디밭에 누워있을 정도로 취해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팀 데이비스와 셰릴 앤더슨이 크리스틴을 기숙사로 데려다 주기 위해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이동 중 남학생 폴 플로레스가 합류해 자신이 그녀를 데려다 주겠다고 말하며 팀과 셰릴을 떠나보냈습니다. 폴은 이후 경찰 조사에서 크리스틴을 기숙사에 데려다 준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룸메이트는 폴이 크리스틴을 부모님 집에 데려다 줬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후 폴은 여러 번 진술을 번복했고 그의 말은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사건 당일 이후 폴은 한쪽 눈에 멍이 든 상태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진술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폴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그의 기숙사를 조사했지만 학기가 끝난 뒤여서 방이 이미 청소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사체 탐지견이 그의 기숙사 방에서 반응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6년 10월 새로운 단서가 나타났습니다. 폴의 어머니 집에서 거주하던 세입자 메리 라시터가 우연히 발견한 물건 하나. 그것은 바로 크리스틴이 실종 당시 착용했던 것과 매우 유사한 목걸이였습니다. 세입자는 즉시 이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중요한 증거는 경찰의 부주의로 인해 분실되고 만 것입니다. 사건의 흐름을 바꿀 수도 있었던 결정적 단서가 허무하게 사라지면서 크리스틴의 실종 사건은 점점 더 깊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폴 플로레스에 대한 의심은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의 행동은 수상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진술을 번복하곤 했고 변호사를 선임한 후로는 경찰과의 협조를 전면 거부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인 수정헌법 저조를 근거로 증언을 거부하며 입을 닫은 그는 더욱더 수사망에서 멀어지는 듯 보였습니다. 모든 간접 증거가 그를 지목하고 있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은 더 이상 그를 압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사이 크리스틴의 가족은 딸을 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경찰과 ABI의 도움을 받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사를 이어갔고 실종 사건에 대한 포상금을 내걸며 대중의 관심을 환기시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여전히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2002년 크리스틴은 법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2011년 사건 발생 15년 뒤 크리스틴 스마트 실종 사건을 담당하게 된 수사관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안 파킨슨 수사관.
그는 크리스틴의 가족들에게 사건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하며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다시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안 수사관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건을 전담할 형사를 추가로 배정하고 FBI의 도움을 받아 캠퍼스에서 사체 탐지견을 투입하며 대학교 캠퍼스의 한 구역을 발굴하는 작업까지 진행했습니다. 발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크리스틴과 관련된 물건들이 발견되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구체적인 증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사건은 다시 한번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죠. 그리고 2019년 작곡가이자 음악가인 크리스 램버트가 캘리포니아 아로요 그란데를 지나가던 중 길가에 설치된 크리스틴 실종 광고판을 보게 됩니다. 광고판에는 크리스틴의 웃는 얼굴과 함께 결정적인 정보를 제공하면 7만 5천 달러의 포상금을 준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 당시 램버트는 8살의 어린아이였기에 사건에 대해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후 성인이 된 램버트는 이 실종 사건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물어보고 팟캐스트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2019년 9월 29일 램버트는 크리스틴 실종 사건을 다룬 무료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팟캐스트는 단숨에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고 그의 방송은 23년간 잠자고 있던 사건에 대한 관심을 다시 일깨우게 된 것입니다. Over the weekend following Swampy Fell's party, nobody saw or heard from Kristen Smart. Sunday night came and went, but the Smart family never got the phone call they were expecting to hear about the good news Kristen was supposed to share. 첫 번째 방송에서 크리스는 크리스틴의 실종 사건을 다시 조명하며 청취자들에게 중요한 증거나 정보를 제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일부는 경찰 조사에서 놓쳤던 중요한 단서들이었습니다. 크리스는 직접 취재에 나서 23년 동안 입을 다물었던 목격자들을 찾아냈고 그들이 제공한 정보는 사건의 실체를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이끌었습니다. 방송 후 첫 번째 에피소드는 폭발적인 반응을 얻으며 약 7만 5천 건의 스트리밍 수를 기록했고 크리스는 제보를 통해 사건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크리스는 다시 한번 폴 플로레스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그는 방송의 마지막에 대중에게 절박하게 호소하며 폴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건의 해결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는 첫 번째보다도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이메일과 제보가 쏟아졌고 그중 일부는 폴의 과거 성추행 전력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에피소드가 공개될 때마다 새로운 목격자와 단서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당시 호주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 남성은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서 폴과 격렬히 다투는 모습을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외에도 폴의 어머니 수잔의 집을 빌린 세입자 메리 라시터는 그 집 뒤뜰에서 이상한 소리, 시계 알람 소리처럼 들리는 삐비 소리를 밤마다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메리는 이 소리가 크리스틴의 목걸이가 발견된 장소와 일치한다고 주장했으며 그 소리의 원인을 찾기 위해 뒤뜰을 뒤졌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는 몇 달 후 갑자기 멈췄습니다. 배터리가 방전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시계를 제거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메리는 그 알람 소리가 사라진 후 그 어떤 이유로도 다시는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크리스는 한 발짝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크리스틴이 인명구조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아침 일찍 알람을 설정해 두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는 크리스틴이 어쩌면 수잔의 집 뒤뜰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는 충격적인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곤 방송 후 수잔의 전 직장 동료가 크리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제보자는 크리스틴이 실종된 직후 수잔이 한밤중에 급히 전화 통화를 하고 차를 몰고 떠났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는 수잔에게 직접 연락을 시도했지만 수잔은 그의 인터뷰 요청을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크리스는 그날 밤 수잔이 숨기고 있는 진실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폭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청취자 저스틴이 크리스에게 연락을 취했고 그가 전한 이야기는 더욱 소름 끼쳤습니다. 저스틴은 당시 룸메이트였던 제니퍼 허드슨이 한 파티에서 폴에게 들은 충격적인 고백을 전해주었습니다. 폴은 취한 상태로 제니퍼에게 크리스틴을 죽였다고 고백하며 그녀의 시신을 후아슨에 있는 가족 별장에 묻었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제니퍼는 이를 농담으로 생각했으나 폴의 눈빛은 단순한 농담을 넘어선 그 무엇이었고 그 사악한 미소와 냉정한 표정에 제니퍼는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제니퍼는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23년이 지난 지금 크리스의 팟캐스트 덕분에 비로소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크리스의 팟캐스트 덕분에 사건을 다시 맡게 된 이안 파킨슨 수사관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9년 수사는 공식적으로 재개되었고 크리스가 제공한 정보가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수사관은 크리스와 긴밀히 협력하며 결국 폴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 감청에 성공, 법원에서 수색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0년 2월 경찰은 폴의 가족이 소유한 집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하고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색을 통해 경찰은 놀라운 증거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데이트 폭력, 약물, 불법 총기류, 그리고 크리스의 팟캐스트를 집중적으로 듣고 대비하라는 수잔의 도청 녹음까지. 또한 폴이 젊은 여성들에게 약물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른 장면이 담긴 동영상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폴을 불법 총기 소지 혐의로 체포하고 사건은 급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3월 경찰은 다시 한번 폴의 가족이 소유한 집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고 사체 탐지견과 레이더를 동원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폴의 부모님 집 뒤뜰에서 채취한 토양에서 사람의 혈액과 함께 크리스틴이 마지막으로 입고 있던 옷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폴과 그의 아버지 루벤이 사건의 중심에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고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결국 2021년 4월 13일 폴과 루벤은 경찰에 체포되었고 폴은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아버지 루벤은 공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폴은 재판 내내 검찰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설명은 일관되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의 말에 진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검사는 폴을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진정한 사이코패스라고 묘사하며 가능한 최대의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크리스틴의 가족들은 이에 동조하며 종신형을 요구했고 판사는 폴을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낙인 찍으며 종신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폴의 아버지 루벤은 의외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아들이 범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이 사건을 풀어낸 주인공 크리스는 팟캐스트를 통해 수사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의 헌신은 수사관에게 높이 평가되었습니다. 그의 팟캐스트는 결국 사건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고 크리스틴 사건을 계기로 크리스틴 스마트 캠퍼스 보안법이 탄생했습니다. 이 법은 학교 내 폭력 사건이나 실종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 경찰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크리스틴의 가족들은 이 법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들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